안녕하십니까, 체크봉TV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우리가 많이 적는 특약 문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계약 잘하는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7가지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계약에 따라서 어떤 계약에서는 요 문구가 유용하고 어떤 계약에서는 요 문구가 유용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구독 감사합니다. 7가지 문구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 7가지 중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모든 계약서에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보시면은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원할 시 임대료는 동일 또는 현 시세에 준하여 신규 임차인을 기존의 임차인이 구해야 되는 거겠죠. 나아가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월세 부분이요. 예전에 임차를 들어갔을 땐 100만 원인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50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100만 원에 나가는 게 빨리 나갈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는 1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첨부를 해줘야지 서로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원래 중개 수수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요거는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구상권으로 임차인한테 이거를 갖다가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수수료를 갖다 발생하는 부분이 임차인에게서 발생하는 거니까 너의 문제로 인해서 네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네가 내야 된다. 요 내용을 첨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 시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임차 조건과 임대차 기간은 유지하기로 한다. 요거는 최근에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조금 임차인 위주로 개편이 좀 되다 보니까 임대인이 얘기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하고는 신규 주인과는 계약을 안 하겠다,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통보가 원래 없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해버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좀 안 좋았을 경우엔 이거를 갖다가 좀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 물건 자체가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임대인분한테 요 내용을 갖다가 첨부를 해서 매매를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을 적어줘야지 나중에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을 지켜주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적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통보가 안 됐다는 걸 빌미를 삼아서 임차인은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적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또 많이 쓰는 문구가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애완동물 많이들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요거 저 역시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햄스터나 되게 귀엽게는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적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적는 임대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아주 햄스터 같은 경우 엄청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엔 벽지 같은 걸 또 훼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서는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흡연 하지 않기로 한다. 요즘 같은 경우엔 금연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특히나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주택용인데도 자기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벽지도 누래지고요, 거기에 냄새가 배가지고 여러 집기들의 냄새가 배서 나중에 새로 임차를 놓거나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흡연 부분 요거 중요합니다. 꼭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써놓으면 상호간에
좀 이런 분쟁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나가서 좀 피시면 좋은데 안 나가셔서 피시고 이렇게 집에서 피셔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사례가 있어가지고 요 다음 컨셉으로 제가 그거를 갖다가 하나 지금 만들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며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지급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임대인이나 혹시 임차인이 관이가세자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가산서 이거를 갖다 매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세금계산서를 나는 임대인이 발급을 못 해주겠다. 발급이 안 된다. 내지는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일반 과세인 경우에는 문제가 서로 생기거든요. 임대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임차인이 만약에 이걸 안 받는다 그러면 임대인은 또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눌 내용인데, 사업자 업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거기에 내실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데, 이 전입신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전입신고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데, 사무실의 용도로 해서 이거를 갖다 사용을 한다고 업무용으로 계약을 해놓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입신고를 또 해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소유주, 임대인한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부가세. 예전에 환급분 있잖아요. 이거 토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과태료 나와요. 이런 경우에 요거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일 때 중과가 돼요. 왜냐하면 집으로 또 간주가 돼버리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챕터를 갖다가 요거는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을 잘못해서 내지는 알고 뭐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다 보면은 임대인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약사항 많이 쓰는 것 중에요. 이제 상가 사무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시 설물 상태에서 임대하며, 중도 퇴실인데 제가 좀 오타가 있네요. 중도 퇴실 또는 만기 시 원도면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후임 임차인이 승계를 원할 시 승계는 가능하다.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만기 시 원도면 준공 상태라는 요거를 빼버려요. 그리고 중도 퇴실 또는 만기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이게 내가 받았을 때의 상태를 원상복구를 한다고 임차인은 우겨버릴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원래 원상복구니까 해라. 근데 판례상으로는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원래 받았던 상태로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원도면 상태 요거 해야 됩니다. 원도면 상태 요걸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 꼭 적어놔야 돼요. 원도면 준공 상태 원상복구 해야 되는, 상가사무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테리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근에게 권리금 또는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관하여 뭐 관여할 수 없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임차인인데 수도 하고요, 가스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문도 달았어요. 주인한테 이거 나갈 때 시설비니까 이거 유익한 거니까 돈 주세요. 500만원, 1000만원 안 되는 거죠. 반대에 뒤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나 좀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데, 상기 내용과 임대차 조건은 임대인, 임차인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기로 한다. 지금 보면은 요게 처음에
그 매도 시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똑같은 말인데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은 이런 상황을 적어 놓으면 매매를 했었을 때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거를 유지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 간혹 권리금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천에 지금 제가 요거죠. 5천에 뭐 예를 들어서 300에 지금 월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막 350, 400을 해도 야 이거 지금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50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계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많이 쓰는 특약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만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할 때는요, 신규 임차인이 구해야 되고요, 임대료는,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 현시세에 맞춰가지고 구해야 되고, 중개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 적어주면 좋고요. 모든 계약서에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임차 조건과 임대차 기간, 주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그 기간 동안 유지한다. 이거는 임대인을 위해서 좀 유리한 조항이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애완동 키울 수 없다라는 말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 흡연 절대 하지 않는다는 문구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고요.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 자, 임대인, 임차인이 간이 가세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갖다 계약하기 전에 미리금 얘기를 하겠죠. 세금 계산서 서로 뭐 안 받는다, 못 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기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절대 요거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불가하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가하고 사무실 계약에는 원도면 준공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은 권리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시설을 해도 임대인한테 요거는 내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뭐 나 좀 줘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임대차 계약을 한 조건 임대인, 임차인 변경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도 임차인이 변경이 되어도 요건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적어주면은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많이 쓰는 특약사항 7가지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특약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내지는 적으면은 좋아야 되는, 좋을 수 있는 이런 특약사항 7가지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았고요. 이게 뭐 안 적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바로 나올 수는 없는데 이거를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계약 자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조금 더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처럼 보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구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